인버팅 계속. 네네네. 그 기다리시면 되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스터디 하면서 하는 게 요런 거를 이제 가져오기 뭐 하거나 레이아웃 같은 걸 가져오고 나서 이 중에서 요런 건 요렇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모아서 그럼 그 중에서 좀 간단해 보이는 거 하나를 각자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진행을 해보고 나서 그걸 이제 나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라고 공유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좀 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괜찮은 방법을 찾아서 그걸 다시 한번 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이제 데모 중에서 이 마이워크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뭐 제목이 나오고 그냥 오버레이 형식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다른 분이 하셨던 걸 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여기다가 제목을 넣고 이렇게 해도 된다. 굳이 오버레이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3번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자.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꼭 기술적으로 그걸 뭐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요건 이제 재미가 포함된 거긴 하지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뢰가 왔을 때 우리가 대화를 잘 통해서 풀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했을 때 수용을 한다면 뭐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닌가. 만약에 그 수용을 안 한다면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약간 CSS 트릭을 이용을 해서 뭐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 기능이 DB에는 있어요. 이미지에 이게 다 이미지들인데 이미지에 이렇게 오버레이의 아이콘을 넣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텍스트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타이틀만 들어가면은 나머지 뭐 오버레이 색이나 뭐 까맣게 바꿀 수도 있고 아이콘도 바꿀 수 있고 이런 텍스트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인서트 모듈에서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하나 복사를 해서 이미지 익스텐디드를 하나 만든 거예요. 저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게 원래 DB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기능하고 다 똑같아요.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거의 그대로죠. 그죠? 다른 건 없습니다. 대신에 어드밴스드에 보면은 이미지에는 항상 타이틀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타이틀 텍스트 넣는 거를 가져다가 저기에 타이틀로 뿌려주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타이틀 2가 됐죠. 예. 뭐 그리고 나머지 이런 거는 그 DB 이미지 모듈을 써보시면 아실 텐데 디자인 쪽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컬러도 여기서 그 아이콘 컬러랑 텍스트 컬러를 제가 그냥 동일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뭐 이런 거는 다 조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DB 쓸 때 똑같이 뭐 정렬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이 조절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를 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안에서 거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따로 뭐 CSS 파일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다 적용을 해서 뭐 여백도 여기서 다 하고요. 뭐 색깔도 다 하고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여기에 CSS로 그냥 추가를 해도 되는 거예요. 비포에 애프터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메인에 대한 건 여기다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DB가 알아서 스타일 만들어서 거기다 페이지에다 뿌려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CSS나 이런 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똑같은 DB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여기다가 타이틀만 넣는 걸로 했어요.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은 요거에 대한 거는 드라이브의 엑스트라 쪽에 가보시면은 제가 넣어놨습니다. 하나를 더 올렸네요.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이거를 좀 시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일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데, 요거제 하나는 DB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듈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해온 거예요. 위치는 뭐 대충 다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테마에서 DB 안에 include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builder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보면은 모듈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DB가 쓰고 있는 모듈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이미지가 필요해서 이미지 하나를 복사를 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연 걸 보여드리면, 어디 보자. 여기 가야 되겠구나. 저는 이제 INC 폴더에다가, 원래 이제 핸드픽처에 있는 INC 폴더에다가 이거 붙여놨어요. 그런 다음에 내용 중에서 다른 건 싹 지웠어요. 다른 건 싹 지우고 이 부분만 남겼어요. 함수라고 해서 제가 바꾼 건 거의 없어요. 이 함수만 딱 남겼어요. 그리고 메뉴에 있는 init이라는 거에서 네임 슬러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나머지 싹 지웠습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요. 원래는 더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바꾸고요. 이게 원래 클래스 이름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건 아니니까 컨셉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는 거를 익스텐드 한다고 해서요. PHP는 이거의 기능을,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기능을 똑같이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것만 남겨놓은 다음에 바꾸고 싶은 내용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꾼 내용은 스타일 쪽 부분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너무 빨리 넘어갈 건데. 네, 여기 있네요. 제가 이런 걸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냥 이걸 추가한 거구나. 네. 이런 걸 추가를 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왜 넣냐면 CSS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냥 이 컬러를, 요거 아닌가? 컬러 요거네요. 요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잘 못 찾네요. 아무튼 아까 그 오버레이 아이콘의 컬러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텍스트의 컬러에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한 거고요. 컬러를 나중에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스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잠시만요. 여기 아까 제가 또 컬러 넣은 거고요. 아마도 이 부분이 뭐냐면, 잘 보세요. 스팬 클래스는 ET 오버레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 아이콘 나오고 하죠. 근데 요거를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1 뭐 인스펙트 하는 법은 아시죠? 여기서 인스펙트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스팬 클래스는 ET 오버레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콘 들어가 있고요. 그죠? 데이터 아이콘은 하고 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원래는 요게 없었어요. 타이틀 텍스트라는 요 라인이 없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요런 걸 하나 더 넣고 이 스팬 사이에다가 텍스트를 넣으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넣은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텍스트 부분에다가
그 타이틀 텍스트가 있으면은 여기 타이틀 텍스트를 가져오는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그래서 타이틀 텍스트를 그대로 여기다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타이틀 텍스트를 여기다 넣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고요.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 컨셉만 그냥 보고 넘어가실 거니까 PHP 개발하실 분들 안 계시죠, 여기. 이런 거를 하나 이제 저기다 폴더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이렇게 되던데 여기다가 이 펑션 PHP는 위에 부분은 다 핸드 픽처 받으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맨 밑에다가 제가 이런 걸 추가를 했어요. 대충 내용이 뭐냐면 그 후크는 아시잖아요. 후크, 워드프레스 후크. 우리 다 스터디를 했던 거죠. 그 후크 이름 중에서 ET Builder Modules Loaded가 있고 ET Builder Modules Load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DB 빌더에서 모듈을 자기네가 막 로딩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딱 이렇게 쭉 이렇게 DB를 로딩을 하다가 거기서 ET Builder Modules Load는 DB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듈을 로딩하기 전에 액션을 취하는 거고 로디드는 기본 모듈을 로딩한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했냐면 기존에 있는 모듈을 확장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듈이 로딩된 다음에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로디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런 함수 안에다가는 그냥 제가 아까 그 복사해온 파일을 include require를 한번 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모듈을 추가할 때 이미지 ext라는 이런 메뉴가 생기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저런 오버레이에 텍스트를 넣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를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모듈을 하나 새로 만들면 네. 예, 그냥 아예 새로 만드셔도 되죠. 아예 만들어도 됩니다. 네.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서 좀 착안을 한 거고요. 저도 이제 DB를 많이 안 써보면서 좀 조금씩 이제 저도 같이 스터디를 해나가는 입장으로서 좀 예를 보다 보면은 DB는 이 안에서 모든 걸 거의 처리할 수 있게 한 만큼 이 모듈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모듈 사용법을 하나 같이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아까 전달해드린 뭐 레이어 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용된 모듈을 우리가 변환을 해볼 때 우리가 어떤 컨셉에 의해서 뭐 어떻게 수정을 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각자 나름대로 뭐 퍼블리싱 하시는 분은 퍼블리싱 방법으로 저 같은 개발자는 개발의 방법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가 잘하는 장르로서 한번 그거를 커스터마이징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가장 먼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 블로그 모듈이에요. 왜 이걸 생각을 했냐면 자 우리가 요거를 했잖아요. 자 요렇게 이건 이미지 가지고 한 건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DB가 가지고 있는 이 블로그 모듈이 요건데요. 뭐 이미지 나오고 제목 나오고 뭐 메타데이터 나오고 요약글 나오고 이게 이제 블로그 모듈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위치 바꾸고 조금씩 바꾸고 뭐 색깔을 바꾸고 이런 거는 DB 모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아까 여기 마우스 올렸을 때 이 오버레이에다가 제목이랑 몇 가지 메타 정보 올리는 거는 아까 제가 쓴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블로그 모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저런 걸 한번 해보기 전에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일단 블로그 모듈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전에 DB 빌더에 이 문서는 번역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예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이 페이지를 같이 보시려면 001, 001이니까 하나 닫아도 되겠네요.
구글에서 예를 들어서 뭐 DB 모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 이제 바로 모듈들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블로그 모듈에 대한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 외에도 약간의 팁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고 해요. 근데 이제 주로 팁은 블로그에 DB 리소스 쪽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런 글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브 에디터, 프론트엔드 에디터로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라이브 데모를 보려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넣는지 비주얼 에디터로 가서 모듈을 가서 블로그로 선택을 하고 뭐 이건 여러분 뭐 다 하실 줄 아는 거니까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예제를 든 걸 한번 볼까요? 블로그 모듈을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스페셜 섹션에 오른쪽 사이드바에 넣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다큐멘테이션 잘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보통은 이렇게 하고 옵션 설명해주고 끝나는데 옵션에 대한 설명을 오른쪽에 넣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예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토리얼하고 약간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있고 왼쪽에 블로그 모듈이 있는 거를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런 모양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 스페셜 섹션은 DB 처음 듣시는 분이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파란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늘색이라고 제일 바깥 테두리 하나가 있잖아요. 박스. 이게 섹션이에요. 섹션 중에는 스탠다드 섹션이 있고 전체 너비 섹션이 있고 특별 섹션이 있고 아니면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섹션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저기서는. 그럼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섹션에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이런 섹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섹션도 한 로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역이 나눠져 있는 섹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미 약간 좀 특이한 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할 건지 2분의 1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걸 골라라. 이건 뭐 지금 이번 블로그 모듈 설명은 아니고 블로그 모듈을 배우면서 스페셜 섹션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로우를 하나 넣고 그 안에다가 블로그 모듈을 한번 넣어봐라 라는 거죠. 그리고 콘텐트 옵션에 포스트 넘버는 6개, 리드 모어 버튼은 키고, 쇼 페이지네이션은 끄고, 그리드 타이틀 백그라운드는 하얀색으로 하고, 샵 FF, FFF, FFFFF 맞네. 어쨌든. 그리고 디자인 옵션에서는 레이아웃을 그리드로 하고, 드롭 샤도우를 키고, 오버레이 아이콘 컬러를 하얀색으로 하고, 호버 오버레이 컬러를 RGB인데 이런 걸로 한번 해보고, 헤더 폰트를 디폴트로 놓고, 헤더 폰트 사이즈를 21px, 헤더 텍스트 컬러를 샵 333333, 약간 회색 계통이에요. 약간 진한 회색입니다. 그리고 헤더 레터 스페이싱을 1ps로. 이건 CSS적 요소들이죠, 다. 그 다음에 헤더 라인 하이트를 1.22m. 라인 하이트가 1.22mm이라는 거는 21px의 1.2배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유즈 보더는 yes. 그 테두리를 yes하고 보더 컬러는 F0, F0. 약간 연한 약간 실버색이겠네요. 그 다음에 보더 너비는 1px. 보더의 그러니까 테두리의 두께.
보더 스타일은 솔리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거 한번 보면은 여기에다가 하나를 넣고, 그죠? 인서트 모듈, 그 다음에 블로그 넣으라는 거고요. 아까 6개 하라 그랬고, 그죠? 카테고리는 그냥 체크를 아무것도 안 하면 전체 카테고리가 나오는 거고, 체크를 하면 그 카테고리만 나오는 거고. 너무 잘 아시죠? 데이터 포맷 이런 거는 그냥 두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피처드 이미지 켜놓고 리드 모 버튼 아까 키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두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걸 끄기로 했죠? 네. 페이지 네이션을 끈다고 했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까 하얀색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어둠이 라벨을 그냥 내가 보기 쉬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 기억력 테스트. 전체 너비일까요? 네. 그리드로 하자 그랬죠. 드롭 샤도우를 키자고 했고, 오버레이 피처드 이미지는 키기로 했고, 칼라는 3. 그죠? 3. 그죠? 그 다음에 아이콘 컬러는 까먹었어요. 나도. 아이콘 컬러는 요거였죠. 복사를 해서 어디 봅시다.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은 뭐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텍스트에 대한 설명 없었죠? 그 다음에 디폴트로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는 21px 맞죠? 21 따라 해보는 거죠. 텍스트 컬러는 뭐였죠? 보고 싶지 않나요? 텍스트 하려고 없네? 텍스트 컬러는 그냥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현재 컬러로 내비두고 캔슬하고 커렌트 컬러로 놔두고, 렉터 스페이싱은 1, 텍스트 라인 하이트는 1.2, 그죠? 바디는 얘기 없었고, 보더에 대해서 얘기 있었죠. 보더까지 내려가 볼까요? 보더를 키고, 보더 컬러는 F0. F0. 그 다음에 이거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나요? 네. 보더 너비가 1px 솔리드, 사이징은 그대로고, 스페이싱에 대한 얘기도 없었죠. 그리고 나서 프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드밴스드 옵션스에 리드 모어 버튼에 대해서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커스텀 CSS에다가 어디죠? 이걸 넣는 부분이 있을 텐데 왜 이것만 나왔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CSS 리드 모어 버튼 프레스. 네. That's it 하고 나왔네요. 자, 왜 이게 이렇게만 하면 되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어드밴스드에다가 CSS에다가 여기 있구나. 피처드 이미지 리드 모어 버튼에 대한 게 여기 있었구나. 전 몰랐네요. 전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리드 모어 버튼에 대한 것만 또 따로 할 수 있게 또 해놨네요. 피처드 이미지에 대한 부분, 페이지 내비에 대한 부분. 아하, 대박인데요. 메인 엘리멘트가 있고 또 있구나. 이게 또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군요. 이렇게 해놓고 미리 보기를 하면은 이제는 리드 모어 버튼이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요걸 봐야 좀 우리가 몰랐던 기능도 알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저것만 그냥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맨날 했었는데, 이런 문서를 한 번씩 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네 라는 그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블로그 모듈에 대한 거는 이런 정도만 보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뭐 몇 개의 글을 보여줄 건지, 카테고리는 어떻게 할 건지, 메타데이터 포맷은, 메타라는 거는 보통 이제 부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의 제목과 요약문은 주요 정보라면은 메타 정보는 뭐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몇 가지들이 있어요. 뭐 글 제작자라든지 날짜, 카테고리도 보여줄 건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한 글인지 보여줄 건지, 댓글 개수 보여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걸 메타데이터라고 보면 되니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저걸 보고 이해를 하시면 이걸 안 봐도 되고, 이해가 안 가시면 이런 설명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습니다.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 가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엠폴드 가지고도 스터디를 많이 했었고,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뭐 이런 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뭐 낯선 게 레터 스페이싱이라든지 라인 하이트라든지 뭐 이런 게 CSS 쪽에 약간 낯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레터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 하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자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뭐 라인 하이트는 이 자 높이, 글자의 높이, 줄간. 예, 줄간이죠, 줄간. 맞습니다. 글자의 높이보다 줄간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자 크기는 실제로 21px면 21px 크기인데, 이 글자가 위아래로 차지하는 부피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줄간에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뭐 이 헤딩 텍스트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헤딩이나 뭐 패러그래프 같은 거 할 때 패러그래프의 높이를 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를 뭐 이런 걸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할 때도 이 헤딩 폰트 크기를 뭐 조정을 해놓고 나서 위 아래에 된가 뭔가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랑 딱 맞춰서 이게 딱 그 높이여야 돼. 이럴 때 하이트 값을 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안에 텍스트 기준이 되는 태그, 헤딩 태그 같은 경우는 라인 하이트로 잡으면은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똑같은 높이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하이트로 잡으면 약간 패딩이나 뭐 보더를 이상하게 잡고 브라우저만 조금 달라지고 뭐 이러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라인 하이트로 잡으면은 잘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바디 폰트, 바디 사이즈 뭐 이런 건 다, 뭐 칼라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 레터 스페이싱도 다 있고, 메타 라인 하이트도 다 있고, 뭐 없는 설정이 없는 거예요. 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좀 같이 공유하게 될 그 레이아웃이라는 것만으로도 디자인 작업이 다 끝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에 어딘가의 사이트, DB 사이트나 뭐 이런 데서 받은 DB용 레이아웃 패키지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다른 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커스텀된 사이트가, 이 페이지를 할게요. 그냥 뭐 저거는 할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게 지금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레이아웃 패키지만 딱 임포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만 한 거예요. 누가 이제 레이아웃 팩을 만든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수정해서 안에서 데이터를 해서 수정을 해서 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중에서 뭐 포트폴리오 누가 이제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인 거예요. 이걸 바로 공개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바로 페이지를 보게 되면 다 돼 있는 거죠. 뭐 이런 글자 크기, 자간, 여기에 마진, 패딩, 이 그리드 다 맞춰서 다 돼 있는 거죠. 그죠? 아이콘도 들어가 있고, 이제 아이콘에는 색깔도 돼 있고, 폰트 크기도 돼 있고. 그걸 다 어디서 하냐? 아까 그 모듈 안에서 다 처리를 했잖아요. 뭐 다른 CSS 파일이나 뭐 펑션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DB의 레이아웃 시장이 핫하다. 우리도 빨리 만들어서 팔아먹자.
뭐라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서 팔 공간은 담비 스토어에서 제공을 해줄 겁니다. 물론 그 수수료를 떠가겠지만 우리가 플랫폼 만들어서 팔아도 되고요. 하지만 우리 또 우리 다 뭉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뭉쳐야죠. 그래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레이아웃을 하나 우리 또 오늘 우리 얻은 것 중에 선정을 해서 그걸 한번 레이아웃 가져오기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뭘 바꿔볼까 한번 얘기를 또 해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숙제를 오늘은 시간 내에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시간 안에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걸 우리가 숙제로 해서 중간에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거를 완료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서로 살펴보고 그거를 또 서로 참고해서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드렸던 이 레이아웃 팩 중에서 어떤 걸 가져와서 우리 스터디에서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그 URL 쪽에 보시면은 요 페이지로 가는 링크를 하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해도 되고 두 번째가 컨설턴트 레이아웃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받았던 프리랜서 레이아웃 그 다음에 베이커리 레이아웃 그 다음에가 베이커리 레이아웃이 아니었구나. 이게 뭐지? 아티스트 레이아웃 그 다음에 베이커리 레이아웃 그 다음에가 숍 레이아웃 여기까지네요. 이 중에서 뭘로 할까요? 베이커리 1표. 베이커리 한 표 나왔습니다. 이거 빨리 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자, 베이커리 한 표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 또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뭘로 하는 거는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하는 게 재밌으니까. 베이커리 한 표 나왔습니다. 컨설턴트. 컨설턴트 한 표 나왔습니다. 그냥 네. 컨설턴트 한 표 나왔습니다. 컨설턴트 한 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에는 베이커리가 예뻐 보이나. 자, 베이커리 또 한 표 나온 건가요? 그러면 한 표 던지는 건지 아니면은 혼자 중얼거리는지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한 표를 던지려면 확실하게 던지시고. 저는 레이아웃 상관없이 빵이 생각나서. 좋아요. 그런 거 좋아. 자, 저기 수정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자, 컨설턴트 빠지고 프리랜서 들어왔어요. 자, 프리랜서 한 표, 베이커리 한 표. 뭐든 괜찮습니다. 자, 그럼 투표로 할게 이제. 컨설턴트와 이제 프리랜서와 베이커리. 자, 베이커리 고소하세요. 베이커리. 3명, 4명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빵이 땡기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베이커리 다 받으셨죠? 그걸 압축을 한번 풀면은 어디가? 받았습니다. 받으세요 일단은. 프레스 스터디 레이아웃 팩스. 그래서 베이커리를 압축을 푸시면은 받으신 다음에 얘기를 해주세요. 받았습니다. 네,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 개가 있죠. 뭐 베이커리 어바웃, 컨택트, 랜딩, 메뉴, 레시피 있지만 all이 있네요. 그래서 all만 가져오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하실 때 자, 대시보드 가서 어드민 가서요. DB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DB 하이 메뉴에 DB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DB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add new가 있고
임포트 앤 익스포트가 있어요. add new는 내가 직접 만드는 거고요. 레이아웃을. 임포트 앤 익스포트가 그거겠죠. 우리가 이제 가져올 거. 그래서 똑같이 임포트해서 아까 우리가 압축 푼 파일 중에서 올 하나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만 할 사람들 하나만 가져오면 되지만 우린 뭐 어차피 다 가져올 거니까. 그래서 임포트를 누르시면 이제 가져오기를 합니다. TV에서 어떤 메뉴를 DB의 이 하이 메뉴 중에서 라이브러리 DB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포트 앤 익스포트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베이커리가 좋네요. 네네. 베이커리에서 안에 압축 풀면 나오는 어쩌고저쩌고 all.json 파일을 가져오면 되는데 저는 그 제이슨 파일 가져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이게 그래서네요. 아까 이미지도 가져오고 그래서 오래 걸리나 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베이커리 레시피, 메뉴, 랜딩, 컨택트, 혼자로 가시죠. 어바웃 이렇게 네. 다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 자 이제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뉴의 페이지로 가서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적용한 라이브러리에 있는 레이아웃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베이커리 랜딩이 있었죠? 그래서 use db builder 바꾼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load from library라고 있어요. 그죠? load from library. 이거 누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걸로 하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로드, 라이브러리에서 로딩 한 다음에 predefined는 db builder 자체가 내장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뭐 어디서 가져왔건 한 라이브러리에서 하려면 여기서 가져오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베이커리 랜딩 한번 해보죠. 그래서 로딩을 하면 되는데 이 체크되어 있는 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요 체크한 거는 내가 그 전에 빌더에다 이것저것 넣어놨잖아요. 그거를 날리고 할 거냐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체크 안 하고 하면은 내가 이것저것 막 넣어놨다면 그것도 남기고 새로 그 밑에다가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레이아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날리고 할 거니까 한 다음에 베이커리 랜딩 확인 안 했는데 네 확인 안 하고 랜딩 하고 하시면 됩니다. 로딩.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되돌리기나 하거나 아니면 다시 로드 프롬 라이브러리 한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다 할 거 없죠? 그 다음에 바로 퍼블리시, 발행하기 하시면 됩니다. 공개하기. 그 다음에 프리뷰 체인지스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음? CSS를 따로 누를 필요가 없어요. 네. 아까 요소에다가 그러니까. 지정했잖아요. 네. 그게 그 값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각 요소마다. 응, 이게 CSS 필요 없고 응, CSS 필요 없어요. 정말 영향도 안 받는 거예요. 예, 전혀 영향 안 받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이거를 레이아웃. 그러니까 우리는 레이아웃만 가져와서 원래 캔디 픽처 테마를 우리가 차일드 테마를 가져와서 로딩을 해놓은 상태에서 레이아웃을 그냥 가져와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신에 이 헤더 부분이라든지 그죠? 메뉴라든지 여기에 있는 퓨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그 테마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가겠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테마 커스터마이저로 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헤더 이런 색깔이라든지 로고의 위치라든지 뭐 푸터에 어떻게 위젯이 어떻게 들어가고 다 테마 커스터마이저랑 모듈 커스터마이저랑 다 할 수 있죠. 그 테마 커스터마이저에서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메뉴에 뭐 라이트 계열, 화이트 계열의 헤더, 뭐 블랙 계열의 후터 뭐 이런 거 해놨다 라고 한다면 테마 커스터마이저에서 해놓은 거를 임포트 익스포트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죠? 익스포트해서 가지고 있다가 뭐 다른 또 사이트 할 때 여기는 약간 화이트 계열이라 하면 그걸 가져와서 넣으면 되겠죠.
제가 개념 정리를 할게요. 예. 일단 제가 이야기로 일단 기본 테마에서는 기본적인 그 틀은 제공하고 그렇죠. 레이아웃은 그 안에 그 틀 안에다가 레이아웃만 갖다 껴놓는 거예요. 그렇죠. 페이지 컨텐츠. 예, 페이지 컨텐츠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드프레스 테마 배울 때 헤더, 푸터 배웠잖아요. 그럼 헤더랑 푸터는 레이아웃이 건들지 못해요. 예.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위에서도 시작하는 이 컨텐츠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컨텐츠라고 봤을 때, 그죠? 여기까지는 레이아웃이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게 나왔느냐? 원래 레이아웃만도 있지만은 레이아웃 패키지 개념으로서 우리가 DB용 차일드 테마라는 걸 또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죠? 그것도 뭐 무료로도 있고 우리가 캔디 피처 차일드 테마를 가져와서 했듯이 걔네가 헤더에 뭐 이런 거라든 다 설정을 해준 거예요. 테마 옵션도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보다는 보통 그 차일드 테마가 좀 더 비싸게 팔죠. 왜냐? 레이아웃을 여러 가지 포함을 하고 있고 우리 아까 캔디 픽처 테마를 설치하고 나면요. 그 우리가 원클릭 데모 임포트라든지 뭐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었잖아요. 여기가 아니네. 001로 가야죠. 거기로 가면 이제 프리랜스랑 베이커리는 좀 전에 받은 거고 이 픽처로 시작하는 모든 게 차일드 테마를 설치하면은 같이 가져와지는 라이브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요런 세트와 그죠? 요런 세트와 그런 테마의 이런 그 틀과 그다음에 약간의 CSS와 기능 몇 가지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B용 차일드 테마는 그런 거를 다 제공을 하는 거다. 레이아웃 패키지나 레이아웃은 그냥 헤더 푸터는 그냥 놔두고 안에 있는 컨텐츠적 레이아웃을 제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뭐 투명한 헤더 부분과 내려왔을 때 하얗게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픽처랑. 이 레이아웃 개념은 그러니까 DB에서만 적용되는 거고. 네, 지금은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이제 좀 더 다른 테마들하고 좀 비교해보면 다른 테마들은 이제 데모 임포트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데모 임포트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거랑 약간 비슷하긴 하죠. 네. 데모 임포트가 편한 점, 레이아웃이, 이 DB 레이아웃이 편한 점 또 따로 있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바로 생각나는 걸 보자면, 데모 임포트는 자꾸 임포트를 해서 가져오면은, 사이트에 컨텐츠가 막 페이지 막 수만 만들어나면서, 사이트가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하지만 대신에, 데모 임포트만 하면은 메뉴랑 뭐 이런 게 싹 다 생겨요. 그럼 손댈 게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런 게 있지만은, 레이아웃은 저기 레이아웃 라이브러리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을 때 나와서 딱 쓰면 돼요. 대신에 같은 페이지에서 레이아웃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페이지가 많을 필요는 없죠. 대신에 라이브러리는 어차피 계속 남아있는 거고. 그죠? 내가 수정한 거는 내 라이브러리에 또 넣어놓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좀 장단점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라이브러리 개념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보통 일반 빌더에도 템플릿이나 이런 개념이 있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저장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저장했다가 또 가서 쓸 수 있어요. 네. 몇몇 근데 그거 빼놓고는 이렇게 내보내기 가져오기가 이렇게 편하게 돼 있는 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하셨으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빵집 주인이에요. 빵집 주인이라서 이 빵집 홈페이지를 내가 이제 만든 거야.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를 일단 만들었는데 이거 쭉 보다가 내가 클레임을 넣고 싶으면 난 이거 좀 뭔가를 좀 바꾸고 싶어. 여기다 뭔가 기능이나 뭐 디자인적으로 뭔가를 추가를 하고 싶어. 아니면 글자 색깔을 바꾸고 싶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에 한번 의견을 한번 내봅시다. 그래서 그거 중에 제일 좀 재밌어 보이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숙제로 해서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뭐 사이트 자체는 우리나라 이 취향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런 느낌이 어디서 올까요, 근데? 네, 일단 레이아웃 자체가
다르죠. 그렇긴 하죠. 네. 이 헤더 부분에 이렇게 하는 사이트가 사실 국내에서 거의 없죠.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이런 트렌드를 따르는 사이트를 분명히 있긴 하지만 평범한 그냥 일반 기업이나 뭐 이런 빵집 사이트를 봤을 때 그렇긴 않긴 하지만 소규모 그러니까 음. 지역 빵집이 약간 컨셉을 가진 빵집이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음, 사이트인데 예를 들어서 음, 우리는 뭐 바게트가 몇 시에 나온다 뭐 이런 거를 기능을 넣는다. 기능이 아니죠. 그건 그냥 그런 텍스트를 어딘가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한번 넣어보자. 우리는 빵을 몇 시에 굽는다.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디자인적인 그렇죠. 그런 컨셉이 좀 필요하게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대충 뭐 예를 들어서 2줄로 하자라든지 여기다가 한 줄을 쭉 해보자라든지 뭐 이런 걸 한번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각자가 그러면은 기획을 해서 스스로가 여기다가 다른 거 안 쓰고 다른 거 전혀 쓰지 않고 뭐 내가 한번 해보자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마 이미지 만들어 넣어본다든지 CSS 하는 사람들은 CSS로 뭐 글자를 좀 이쁘게 꾸며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런 걸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럼 컨텐츠를 뭐 몇 시부터 몇 시에 빵이 나온다 뭐 이걸로는 참 모자랄 것 같고 일단은 그렇게 되면 좀 일이 많아질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이트 내에서 이제 일단 단순하게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화면 사이즈에 관계없이 노출이 될 수 있는 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스크롤해서 지금 메인 이미지 바로 밑에 네. 이제 이 메인 이미지의 컨텐츠가 끝나는 쪽에다가 띠를 집어넣는다든지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런 거 괜찮네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자기 아이디어인 거니까 지금은 그거죠. 그런 걸 어딘가 넣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얘기가 왔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조고님처럼 여기다가 띠를 넣어서 표시를 하면 사람들이 보기 쉬울 텐데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지금 이런데 푸터 부분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서 여기다가는 약간 그런 정보를 넣는 걸로 뭐 빵을 몇 시에 굽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빵은 몇 시에 굽고 이런 빵은 몇 시에 굽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굽니다. 뭐 이런 거를 해본다든지 뭐 아니면은 또 다른 컨셉 없나요? 또 다른 컨셉? 이걸 한번 보면서 요거는 이제 뭐 여기다가 우리 사진 하나씩 넣어봅시다 라든지 이게 지금 커스터머 세이니까 이게 리뷰 같은 거잖아요. 리뷰인데 여기다가 예, 여기 위에다가 사람 사진 하나씩 넣어서 누가 그랬는지 좀 친근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거를 좀 자기 나름대로 이쁘게 아니면 오버레이 아까 했던 것처럼 오버레이에 뭐 어떤 효과가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버레이인데 사진을 네모나지 않고 동그랗게 표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 동그란 게 아니구나 잘못 봤네 그냥 사진 자체가 접시가 동그란 거였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버튼 스타일을 바꿔본다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내가 빵집 주인이랑 빵집을 할 생각이 없어서 다들 의견이 없나? 여기 보니까 그 네? 빵 정보에 대한 어디쯤에요? 뭐 브레드 뭐 스틱은 지금 기본 중간쯤에 있나요? 네, 중간쯤에. 여기 지금 응? 딱 초기화가 저거 하나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거 클릭을 하면 지금은 상단으로 올라가는데 샵으로 돼 있는데 네, 그거 이제 잠깐만요. 내용 추가하는 것도 좋네요. 네. 이거를 자,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거 글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컨텐츠 만드는 거 싫어하는 나 같은 사람들 글 만드는 거 싫어해서 어차피 내용 다 노랭 입성인데요. 그럼 되겠구나. 네. 잠깐 여기가 어디쯤 이럴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디쯤인가 보기 힘들 때 비주얼 빌더로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돼 있는지. 리스트할 필요 없죠. 이렇게 돼 있네요. 잠깐 그렇다면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여기고, 그죠? 이거를 수정을 하려면 여기를 들어가 봐야 될 텐데, 그죠? 이게 제가 봤을 때 탭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죠? 탭으로 되어 있다면 가능할 텐데, 지금 컨셉이 탭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탭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 이제 레벨이 올라가고 있어 지금. 숙제의 레벨이 올라갔어요. 괜히 말했네. 아니 왜 그래? 똑같은 거 같긴 한데. 그래 탭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토는 네. 일을 만들지 말자. 그 잠깐. 구조로 아, 이거네, 그죠? 근데 이게 탭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5분이니까 우리가 각자 지금 숙제를 아예 정하기 전에 이게 탭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보고, 이게 어렵다면 숙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면 아까 그 어딘가에 그 빵을 몇 시에 굽는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는 것. 그래서 왜 그 위치에 했고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정도를 우리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봤을 때 세로형 탭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다가 그냥 일단은 스탠다드 섹션을 만들고, 한 5짜리 여기에 모듈 중에서 탭을 한번 넣어볼게요. 탭 이거 탭스라고 있네요. 탭 중에서 탭의 설정 중에서 세로형 탭이 있는지 그럼 볼게요. 옵션에 버티컬, 호리존털 뭐 이게 없네요. 그죠? 세로형, 가로형이 없죠, 지금. 자, 마지막으로 있을 것 같은데 없네. 그럼 아코디온 같은 형식인가? 토글러가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해볼 거면 구글 신님께 여쭤봐야죠. 봅시다. 탭스 모듈. 모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잠깐만. 저기 있네. 그 바로 밑에. 이건 유료. 이거 $20. 뭐 우리가 뭐 저런데 돈이 아까워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터디를 하면서 당장 이거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나중에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하나 사면은 다 된다면. 그죠? 이건가 봐. 이것도 데모인 걸로 봐서 이게 되긴 하는데, 그죠? 그죠? 우리가 딱 원하는 게 이거였죠? 그죠? 요거. 그죠? 이렇게 해서 저만큼 빵에 대해서 딱 메뉴를 소개하면 되잖아요. 자,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메인 사이트로 가서 팁 앤 트릭스 하는 데니까 레이아웃 팩이고, 리스, 이건 다 레이아웃인 것 같죠? 저건 모듈이잖아요. 그죠? 어떤 여기에 페이스북 그룹으로 가입하면 이거 받을 수 있대요. 자, 누가 대표로 받아서 우리 나눠주게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가능한 미션이 됐어요. 이걸 받을 수만 있다면,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 다 이런 거 싫어하니까 제가 누를게요.
됐어요. 이제 해놨으니까. No spam, no question is to be question. 우리도 이런 거 할까? 우리 그룹에다가. 서로 뭐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죠? 됐어. 그러면 그룹 승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받을 수 있고 온라인 파일 임포트 인트 뉴 페이지 CSS from 코드 모듈. 이거를 모듈을 버티칼 모듈을 만든 게 아니고 CSS로 이거를 이렇게 돌려놨어요. 돌려놓은 거네요. 네. 자, CSS로 그럼 빨리 퍼블리셔도 보세요. 이거 안 보내줄 거예요, CSS. 여러분들 안 보내줄 거예요. 페이지를 아니. 보내줄게. 이렇게 난감한 표정을 지금 어떻게 자신있게 나는 퍼블리셔니까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야지. 아무튼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내가 이거 받아서 보내드릴게요. 아마 그룹이 아마 오늘이나 뭐 주말 중에 하나 막 가입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올려드리고 나서 제가 그 알림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레이아웃 쪽에다가 그것도 올리고 연락을 드리면은 그걸 받아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내가 봐도 욕심이 나는 사람은 두 가지 다 하세요. 이거를 띠로 뭐 띠가 됐든 오픈 시간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어디다 표현을 하는데 일단 힌트는 띠로 하자는 의견이 하나 있으니까 그냥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냥 그 의견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고추고도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은 다른 데다 다른 위치에다가 하거나 뭐 검색을 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막 고정시키는 걸 찾았다 한다면 뭐 그걸 하셔도 되고 버튼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차피 이 과정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 레이아웃을 해서 딴 데 가져가서 어떤 게 이 탭을 가로로 만들었는지를 보고 그거를 이 모듈 안에다가 복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가져온 레이아웃을 오히려 여기다 껴놓고 이 백그라운드만 가져다가 넣고 텍스트 맞추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두 가지도 어느 걸 써도 되잖아요, 그죠? 어느 방법이든 상관없잖아요. 아니면 나는 진짜 도전하고 싶다는 사람은 여기다가 CSS랑 자바스크립트 짜서 그대로 클릭하면 바뀌도록 하는 소스를 짜도 되고. 근데 그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jQuery만 쓴다면 사실 보이게 톡을 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이 엘리멘트 중에 톡을 시키는 게 있어요. 탭스는 지우고 여기 보시면은 이 모듈에 톡을 하는 게 있어요. 이 톡을 한번 써보면서 이걸 한번 응용을 이렇게 한번 되겠네 라고 또 생각이 들면 그렇게 또 하셔도 되고, 이거는 자기의 발전을 위한 숙제의 방법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생각에 알아서 하다가 너무 다음 스터디 하루 남기고 급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지만 그러지 않도록 우리 재밌는 스터디가 되도록 미리미리 합시다. 제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한번 우리 그거 다 하셨는지 알림을 한번 드릴게요, 또.